네, 길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속보가 하나 올라왔네요. 이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슬로베니아의 신용 등급을 A1으로 강등했다라는 소식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헝가리 신용 등급 정크로 좀 강등이 된 다음에 전해진 건데 사실 헝가리 그리고 슬로베니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럽 국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질 영향이 우려가 되거든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유로존에서 동부 유럽 국가들의 신용 상황이라든지 그 재정 위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상황과 거의 결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의 국가들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들은 결국은 남유럽 국가들도 조만간 하향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함께 맞물려 있는 그 자금 순환 구조와 부채에 관한 상관관계가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좀 이 불안 리스크가 또 조금은 더 커진다라는 점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고 어제 시장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말 한산했는데요. 그래도 어제 시장을 보면서 이제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구나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제 장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오르기도 빠지기도 쉽지 않고 굉장히 눈치 보기 및 관망 장세가 지금 주로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변동성이 작다라는 얘기는 의외로 종목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파악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종목 피킹이 의외로 더 손쉬워지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종목 선택과 수익률 추구가 가능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시가총액 대형 우량주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수의 영향력을 크게 이제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의외로 테마 관련주들, 바이오 줄기세포라든지 농업화학 관련주들이라든지 IT 주변주들 이런 종목 중심으로 개별 종목 트레이딩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파워블로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들 알아볼까요? 오늘은 지난 수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과 유로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LTR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주택 착공 그리고 LTRO 두 가지 모두 전 세계 증시에 좀 반등을 이끌었던 주요 이슈들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미국 신규 주택 착공 건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점에 좀 반응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외신의 눈에서도 CNBC에서 경제지표 자초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반복이 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얘기 드리면 신규 주택 착공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고 싶고요. 블로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규 주택 착공에 대한 데이터들은 과거 역사적인 평균, 즉 1959년부터서 2011년까지의 평균치를 내보면 실제적으로 150만 건 전후가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평균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이 차트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2011년도 12월 20일자에 발표된 11월 달까지의 신규 주택 착공 데이터인데요. 리먼 사태 이후로 이러한 데이터 수치 자체가 한 번도 평균 데이터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라고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과거 50년 동안 평균 데이터 자체가 80만 건 미만으로 떨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8만 5천 건으로 2011년도 11월 1일 데이터가 발표된 것은 19개월 만에 최고치이긴 하지만 완전 바닥권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평균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 관련 지표에서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의 바닥을 찍었다거나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네. 과거 역사적인 평균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요. 지금 신규 주택 착공으로 증시가 올랐다고 하고 분석하는 것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LTRO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3년 만기 무제한 이 담보대출에 대해서 사실 유럽 중앙은행이 이런 조치를 내놨을 때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시장은 더 크게 반응을 해야 할 텐데 우려감이 더 컸던 게 사실 시장이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한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LTRO 조치가 1%의 초저금리로 3년간 무제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권에는 담비와 같은 소식이고요. 일시적으로 증시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그럼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 조치가 발행된 뒤로 많은 자금 수요가 있었지만은 이탈리아 국채라든지 스페인의 국채 그리고 여러 가지 국채 상황들이 전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오히려 올랐었고요. 최근에 라이브 금리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TD 스프레드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시장에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결론내 보여지는데요. 이것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890억 유로에 대한 이 LTRO에 대해서는 장기 대출 물량을 제외하고 기존의 물량을 그대로 이렇게 오버시키는 물량들이 2,100억 유로 가까이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은 2,000억 유로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ECB에서 지금 단행하고 있는 조치가 기존 2009년에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121개 은행이 LTR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불과 523개 은행만 신청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즉 훨씬 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은행들이 신청했다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효과 자체가 크지 않고 은행들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이것은 세 번째로 얘기 드리면 이것을 많이 신청하게 되면 은행들의 낙인 효과가 작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을 많이 신청하는 은행일수록 부실 위험이 큰 은행으로 바로 시장에 드러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꺼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ECB의 부실화라든지 그리고 또 LTO 자금의 장기 대출을 통한 국채 사주기가 가능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